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이 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에 한글을 하나도 못했던 애들이 갑자기 아이가 일어나더니 한글을 막 읽기 시작하고 쓰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천방지축이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음날 일어나더니 얌전해지는 거죠. 이런 갑자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사에는 갑자기라는 말은 없어요. 새 제품이 갑자기 고장나진 않아요. 왜? 썼었기 때문에 얘가 고장나는 건 아닌 거지. 새 제품은 아예 처음부터 불량인 상태에서는 올 수는 있어도요. 쓰다가 고장이 났으면은 뭔가 잘못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안에서 기기에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차도 지금까지 멀쩡하게 몰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날 고장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고 그 전조 증상을 무시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인도 매일 술, 담배, 또 스트레스 이런 거를 계속 받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몸이 이상해서 가면은 폐암 말기, 간암 말기, 갑자기 말기가 올 수가 없죠. 암은 1기, 2기, 3기, 4기, 말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기, 2기 때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그것을 하다 보니까는 3기 그걸 넘어서 나중에 몸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오게 되면은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고 이런 식으로 몸의 이상 증상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갑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런 특이 현상들, 전날까지만 멀쩡했던 아이가 갑자기 다음날 소리를 지르고 이상 현상을 보여요. 전까지 굉장히 잘 뛰어놀던 아이가 다음날 일어났더니 굉장히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전날까지 멀쩡하게 있던 아이가 다음날 갑자기 여러 개에 대해서 막 호기심 자극이 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영아 애들도 말을 못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아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아니 뭐 위험할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죠.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은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자고 일어났더니 확 하는 거예요. 특히 운해 쪽에 관련된 거는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일정 레벨을 지나는 듯한 그런 현상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머리가 빵 터지는 순간 아이가 다음날 굉장히 잘 그리고 잘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좌뇌는 아니에요. 좌뇌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내가 오늘 일을 배웠으면은 일만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바로 하는 아이가 있어요. 두 가지를 배우면은 다음날 두 가지를 해요. 못할 수도 있죠. 일이 늦게 되는 아이들은 일을 배운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은 빠르던 늦던 간에 눈에 보여요. 이것이 지금 조기 교육에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가 유아 시기 때, 그러니까는 학교 가기 전이죠. 약 7살 때까지는 그 좌뇌보다는 이 변형계 쪽, 이 축두엽 안에 있는 이 변형계 쪽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발달 시기를 건너뛰고 위에 있는 이성의 뇌를 자극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육아를 핑계로 아이의 한글을 읽힐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나, 또는 아이가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됐는데 강제로 이중 국어, 그러니까 영어든 뭐 중국어든 그거를 강제로 시키는 이런 것. 아직 연산에 관련된 뇌가 발달 안 했는데 아이를 강제로 연산을 시키는 행위들. 학교 가기 전에 하는 이런 것들. 또 아이 레벨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독서를 시키는 경우. 지금 어머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책 육아랑 책 독서랑 동일시하예요. 책 육아는 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눈을 마주보고 아이랑 교감을 이루는 게 책 육아고요. 책 독서는 말 그대로 아이를 한글을 떼고 혼자 읽게 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게 책 독서예요. 그런데 이 책 독서를 시키게 되면요, 그것도 어린 시기, 3살 이상부터 시키게 되면은 아이가 자뇌를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하면서 변형계가 망가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콜라병 아시죠? 콜라병을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다 보면은 안에서 거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겉에서 보기에는 가스가 꽉 차 있는데도 멀쩡한 콜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계속 흔들다가 한계점에 넘어버리게 되면은 겉에서 멀쩡하지만은 뚜껑을 딱 닫는 순간 확 분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극을 계속 주면서 흔들어 주게 되면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무 이상 없이처럼 보이고, 오히려 잔해 자극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멀쩡해 보이는 걸 둘째 치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책 육아를 많이 해서 아이를 책을 많이 읽혔단 말이에요. 아니 뭐 아이랑 엄마랑 같이 읽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운이 좋아서 아이가 언어 장애가 안 생기고 넘어갔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애들이 말솜씨가 늘어나요. 겉으로 보기에. 거기에다가 뭐 수학 연산까지 막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매일매일 책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영재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유아시기에 계속 시키다 보면은 변형계는 지속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콜라병을 계속 흔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위험한 게, 이 콜라병이 터지는 게 빨리 터지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먼저 나오는 게 틱 증상이 먼저 나와요. 근데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틱이 얼굴이나 눈에 보이는 위치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리고 하기 싫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만은 가끔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아이가 좋아서 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이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경우는 운에 관련된 것 빼고는 안 해요. 예술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이런 예술활동에 관련된 것 빼고는요, 아이는 자네 쪽 공부는 즐거워서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즐거워서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엄마가 내가 이걸 하면 좋아하니까,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이가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착각을 해요. 아이가 좋아서 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아이가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집에. 그런 집들 보면은 장난감이 없어요. 장난감이라고 해봐야 또 무슨 교구? 이것뿐이 없어요. 아이 혼자 스스로 놀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책밖에 볼 수가 없고, 24개월 이전 수초 작업할 때 집에 책밖에 없으면은 아이의 뇌 구조가 나는 책만 봐야 된다는 뇌 구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운의 활동을 안 하고 변형계가 계속 망가지는데, 그 시점이 어떤 아이는 5세일 수도 있고 6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학교에 가서 1학년에 터질 수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3학년에 터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버텨서 5학년까지 가는 아이들은 6학년에 최종으로 아이들의 뇌가 성인 뇌가 될 때, 운해는 계속 안 썼으니까 시냅스가 다 끊긴 상태예요. 이 아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운해를 쓸 수가 없는 뇌가 되고, 이때부터 운해랑 잔해랑 같이 쓰는 사고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운해를 안 써 이 시냅스 활동이 저조한 이 운해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능이 떨어져서 중학교부터 아이가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 시너지 효과가, 어떤 아이들은 5세 때까지밖에 안 나오고 그때 터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3, 4학년에 터지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에 터지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아이는 회복 불가 상태가 돼요.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나마 어렸을 때 문제가 터지면은 부모와 아이랑 또 병원과의 이런 협업으로 아이를 많이 호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가 아이가 계속 찍어 누르는 거야, 스스로. 그러다가 얘가 진짜 팽팽해졌을 때, 그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회복 불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터진 아이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경계성 지능 2학급으로 아이가 살게 돼요. 그래서 이 갑작이라는 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이들 육아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육아 스타일이 그날 터진 것 뿐이에요. 아이가 다음날 이상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를 2년 동안 괴롭히신 거예요. 최소 2년을. 그 아이가 이상 행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괴롭힌 기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서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믿지 마세요.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이 위험성이 뭐냐면은, 한 것만큼 아이는 성장하지만은 성장한 만큼 아이는 이 변형계가 망가져요. 변형계가 망가지면은 제일 많이 타격을 입는 게 해마예요. 기억력. 그래서 분명히 학교 가기 전까지 애가 잘했는데, 학교에 가서부터 애가 기억을 못해. 학습이 안 돼. 대량 기억을 못해. 1학년 때부터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갑자기 이상해져요, 아이가. 그리고 호르몬 작용도 제대로 안 돼요. 항상 오바 되는 이런 호르몬 작용으로 아이가 과잉 행동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본격적으로 가만히 있질 못하고 아이가 계속 돌발적인 행동들을 해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 X 염색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파괴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X 염색체는 한번 파괴가 되면 다시는 복구가 안 돼요. X 염색체에 대부분의 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X 염색체가 파괴되는 순간부터 지능이 떨어져요. 지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아이는 다시는 회복 불가 상태가 돼요. 그런데 아이한테 이런 공부를 시키고 강압적으로 시키고 아이한테 휴식을 안 주고 계속 푸시를 하는, 그거 외에도 뭐 정서적 학대에서 뭐 육체적 학대까지, 또 주변에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든지, 또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다든지, 아이한테 너무 경쟁 의식을 많이 심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유아 시기에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성이 떨어지고 책을 많이 읽히는 행위, 책을 많이 암기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이 뻥 터지는 순간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를 주입하는 동안은 애들이 뛰어난 면모를 보여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 영재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학교 가기 전에 빵 터진 아이들은 병원 가서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은, 학교를 가서 터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얘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아이가 돼요. 엄마의 조그만 욕심 때문에 이 아이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이 지금 30대 때 엄마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를 기존부터 해왔는지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한테 하는 영유부터 해서 많은 교구들, 학습지들,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36개월 이전 아이들은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조금 내려오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40대 엄마들은 절대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못 들어간 거예요. 36개월 이전 아이들한테.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 30대 어머니들이 애를 낳고 나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기존에 했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돈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가짜 광고들, 또 유튜버 이런 것들도 막 하면서 조기 교육 권장하는 게 돈이 벌리잖아. 그러니까는 그것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나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론상 딱 들어보면은 아이가 똑똑해질 것 같은 거야. 이론상 들어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뇌과학성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거는 뇌를 아는 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안 믿는데, 그런데 더 환장하는 거는 조기 교육을 시키면은 애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5세부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사이에 연쇄적으로 빵빵빵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세 때까지는 조기 교육 시장에서 벌어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아 시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영아 시기까지 내려가면은 팔아먹기가 좋거든. 왜? 애는 계속 나오니까 팔아먹기가 좋아요.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꼬드기는 게 최고거든. 그래야 돈이 잘 벌려요. 그리고 아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은 딱 손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6개월 정도 지나면은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2년씩 구독시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위약금 왕창 물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애들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으로 교구 프로그램이나 패드나 마찬가지, 애들이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구독 취소 비율이 늘어나니까는 아예 2년치를 한꺼번에 구매하게 하는, 강매를 하면서 이상한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잘 알고 그런 걸로 구매를 하셨으면 되고, 이런 조기 교육 같은 경우 왜 겉에서 보기에 아이들이 뛰어나 보이냐면은 변형계가 망가져서 아이가 정신질환이 걸리더라도 정신질환이 걸리는 사이에도 아이가 똑똑한 면모를 보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성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 빵 터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다음날 이상 행동들을 보인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뭐 나쁜 쪽 얘기만 했는데 운의 쪽에서 좋은 것도 있어요. 아이가 만들기나 그리기나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 특히 머리 쓰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게 쌓이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 흔드는 거예요. 이 좋은 것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가스가 꽉 차가지고 빵 터지는 그 순간에 아이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초급반에 있던 이런 스타일의 아이가 갑자기 중급 레벨 이상씩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종이 한 장으로 뭐 끄적끄적 만들었던 아이가 다음날 되니까는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고,
그게 하룻밤 사이에 그래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게, 뇌에 쌓이고 쌓인 게 그런 식으로 좋은 식으로 또 폭발할 수가 있는데, 눈에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효과가 없는 줄 알고 안 해요. 그리고 이걸 믿어야 되나? 이런 의문도 들고.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이가 보여요. 이것은 시켜보신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한글을 막 읽거나 이런 것도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뭐든지 모든 육아에는 갑자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동안 해왔던 게 그 다음날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